또영주 TV입니다. 자, 이적설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1월 이적 시장이 아직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월 이적 시장에서 사비 감독이 최전방 스트라이커와 레프트백 백업 자원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모라타와 연결이 되는데 레프트백은 아약스의 탈리아피코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아, 또 여기서 불편하다. 아, 야, 나 너 불편해. 한마디만 하고 갈게. 뭘? 바르셀로나 또 너냐? 그래, 우리다. 아, 진짜 지긋지긋해. 여하튼 이제 탈리아피코가 어떤 선수인지, 과연 영입해서 괜찮은지, 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탈리아피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탈리아피코는 일단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18-19 시즌 아약스가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면서 굉장한 돌풍을 일으킬 때 주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많이들 아시는데 이 선수가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야? 어떤 성향의 선수야? 라는 걸 잘 모르신 분들이 맞아. 많아요. 왜냐면 챔피언스리그에서 본 모습이 다기 때문에 네.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풀백이었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 네, 뭐 어떤 네. 분들은 수비적으로 좋은 풀백 아니야? 그 뭐 의견이 이렇게 좀 갈리시는 것 얘기하시는 분들도 같아요. 있고. 그게 아무래도 수비 쪽에 있다 보니까 스포트라이트를 좀 덜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일단은 아약스에서는 그 왼쪽 수비를 전담해 왔지만은 과거에 뭐 아르헨티나 시절이나 아르헨티나 대표팀 시절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중앙 센터백 그리고 3백의 왼쪽 스토퍼 등 이런 왼쪽 수비 구역은 전부 다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왼쪽 멀티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레프트백으로 많이 뛰지만 네. 과거의 모습 봤을 때는 센터백으로 뛰는 경우도 있었다. 네. 3백에서 왼쪽 지역을 네. 책임진 적이 있었다. 네. 좋네. 그리고 아약스에서는 이 선수를 전사라고 불러요. 워리어. 네, 그만큼 굉장히 전투적인 수비수고 공수 전반에 부지런히 참여하면서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펼친다. 화이트 넘치는 플레이. 막 달려가서 태클하고 공중볼에 막 몸 날리면서 헤딩하고 막 이런 선수거든. 팬들이 좋아하지. 아, 그래서 이 선수가 17-18 시즌 겨울에 합류했는데 합류하자마자 주전을 꿰차고 막 바로 MOM 맨 오브 더 매치도 몇 차례 하면서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로 자리매김했어요. 그 전체적인 기록을 네. 봤을 때는 오자마자부터 매우 좋았다가 올 시즌에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또 이제 나중에 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살펴보자면은 LADBG뿐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유럽 대항전을 오가면서도 태클, 가로채기 이런 수비 부문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할 만큼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다. 네, 기록들이 또 표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보시면은 리그보다 챔피언스리그에서 기록이 더 좋았던 시즌도 있을 만큼 또 좋은 기량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얘기는 결국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타 리그에서도 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 네. 네, 가능성이 이렇게 판단해도 높다. 되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볼 경합에서도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60%의 수치를 기록하면서 경쟁력을 보여줬다. 오. 10번 싸우면 한 6번은 번이 이긴다. 이건 높은 좋은 수치입니다. 수치죠. 네. 네. 그리고 또 기록들을 보면은 경합 수치 이 모수 자체도 적지 않아요. 뭐 5회, 6회, 뭐 때로는 7, 8회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이 부딪히면서도 그런 성공률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격적으로도 보면은 아까 공격적인 수비수 아니야?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테나 감독이 전술적으로 잘 짜줬고 이 선수가 그 역할의 수행을 잘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보시면은 오버래핑, 언더래핑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공격수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줬고요. 종횡뿐 아니라 뭐 대각선, 뭐 지그재그로 들어가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그 공격수들이 이제 볼을 또 편안하게 줄 수 있는 위치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죠. 파이트 넘치는 수비와 함께 공격적인 기여도도 높은 편이다. 네, 전술적 수행 능력도 좋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테나 감독의 아약스가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 역습 상황에서는 또 빠르게 달려와서 정확한 태클로 끊어내는 또 여기서 또 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올 시즌은 주전이 아니죠?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입단 이후에는 줄곧 주전으로 뛰어왔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백업으로 밀려났는데 이게 일단은 여름에 거치에 대한 입장을 또 표명을 했어요. 좀 떠나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기다 보니까 요게 또 약간 스탠스가 달라지면서 클럽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달라졌고요. 그러면서 슈퍼컵에서
어리석은 퇴장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팀이 0대4로 박살나는. 이게 예. 수비시에 파이트 넘치는 어. 스타일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어리석은 반칙을 하면서 퇴장당하는 경우가 있지. 근데 이게 너무 혈기가 넘쳐가지고 의욕이 넘쳐서 한 태클이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좀 경기를 망치는 태클이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약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나간다. 이거 봐라. 너네만.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어. 된 거지. 물론 이제 선수의 의도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주전에서 밀려났고 또 하필 아약스가 지난 시즌 후반기 그러니까 이전 시즌 후반기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블린트가 잠시 이제 심장 문제로 자리를 비웠을 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탈리아피코 없어도 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중앙에 세우고 블린트를 왼쪽으로 옮기면 되지. 근데 블린트는 이 테나 체제의 후방 빌드업에서 굉장히 반드시 중요한 있어야 역할, 되는 존재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왼쪽이든 중앙이든 어디든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탈리아피코는 리산드로에게 밀린 거예요. 차례로 예. 밀리게 된 거네. 그러니까 리산드로 그렇죠. 로페스가 중앙 쪽에 있게 되고 네. 중앙에서 뛰던 블린트가 왼쪽을 왼쪽으로 차지하게 이동하게 되고, 되고. 탈리아피코는 내가 먼지인데 하고 벤치로 가게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올 시즌은 백업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기록은 좋을 수가 없죠. 네, 출전 그렇죠. 시간이 적으니까. 모수 자체가 적으니까 좋을 수가 없고 이에 대해서 탈리아피코가 약간 불만을 토로했어요. 내가 테나 감독이었으면 벤치에 있는 선수들을 하고도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다. 자기가 벤치에 와보니 알게 된 거야.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어. 했어요. 근데 테나 감독은 또 탈리아피코는 항상 프로페셔널함을 보여줬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3년 전과는 또 다른 단계를 가고 있다. 이런 네. 것들을 또 베테랑이라면 이해를 해야 된다. 결국 얘기를 이러다 했어요. 보니까 탈리아피코는 이적을 원하는 것 같고, 그리고 계약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결국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바르셀로나, 나폴리 쪽이 관심이 있는데, 바르셀로나는 6개월 임대 후 영입을 원하고 있고, 아약스는 원한다면은 1월에 영입해라. 아예. 네, 요거는 구단 내에서도 조금 다른데 테나 감독은 무조건 잡아야 한다. 왜냐면 우리 챔피언스리그 16강하고 더 높은 데를 갈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클럽은 이 선수는 팔아야 되는 선수다. 팔아서 이적료를 발생시켜야 되는 선수다. 주전급은 아니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러면서 지금 바르셀로나하고 아약스의 협상이 좀 길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결정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만, 포기했을 수도 있고 데려왔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긴 하지만은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약스는 그냥 영입해라. 바르셀로나 우리 돈 없는데 임대할 건데, 임대할 건데. 이렇게 하고 있고, 탈리아피코가 또 중앙에서 나 바르셀로나 갈래. 막 이러고 이제 떼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약간 그런 삼자가 네. 뒤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어때요? 바르셀로나 오면은 어차피 알바 백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탈리아피코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알바가 최근에 수비적으로 문제를 좀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탈리아피코가 좀 고려해볼 만한 옵션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물론 탈리아피코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근데 이 속도가 저는 프리미어리그로 가면은 문제는 되겠지만은 라리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탈리아피코가 쓰임새는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자, 탈리아피코의 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바르셀로나가 아약스의 풀백 한 명을 더 노립니다. 야, 뭘 네. 다 가져가. 양쪽을 다 털어갈라 그래. 아약스의 오른쪽에 마즈라이를 또 노리고 있거든요. 마즈라인 저번에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하기도 했죠. 네. 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르셀로나가 마즈라이 영입은 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도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마즈라이는 지난 시간보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마즈라이는 네덜란드 태생이에요. 사실 네덜란드의 모로코계, 아프리카계 선수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이기도 하고 아약스 유스 출신이에요. 2006년에 아약스 유스에 입단해서 지금 벌써 10년도 넘었죠. 그러네. 16년간 뛰고 있는 그러네. 선수고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선수도 탈리아피코처럼 18-19 시즌 더블과 챔피언스리그 4강을 견인했던 주축 멤버입니다. 사실 마즈라이는 뭐 유망주 중에 유망주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 뭐 유망주라는 꼬리표를 붙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마즈라이가 다재다능하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했었잖아요. 그 마즈라이가 유스에 있던 시절에는
이 선수가 아약스 1군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듣던 선수였어요. 이 선수가 A1 그러니까 아약스 유스의 최상위 레벨에서는 미드필더로 뛰던 선수거든요. 근데 분명히 중장거리 이런 킥력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중장거리 슈팅이나 킥력은 좋은 선수인데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탑 클래스급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 때문에 그런 부호가 붙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테나 감독을 만나면서 테나 감독이 부임하면서 새로운 국면, 본인이 커리어에서 새로운 이런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 1군에 올라오면서 미드필더가 아니라 라이트백으로 포지션을 전환했어요. 테나 감독이 포변시킨 거죠. 예. 자네 측면에서 뛰고 싶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나?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1군에서 뛰려면 어디든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치. 그러면서 1군에 자리 잡게 됐고 지금의 선수가 됐어요. 네, 이 선수를 좀 얘기할 때 근년에 보면은 출장수가 그렇게 주전 아닌 것 같은데 재작년엔 데스트하고 큰 차이가 없고 작년에도 렌시랑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선수가 부상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근년에 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게 다른 부상이 아니라 망막 질환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좀 거르게 되고 만약에 일주일에 2경기를 치르게 되면은 뭐 주중 경기를 거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개인적으로는 정기적인 좀 수분을 섭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고 팀 차원에서는 또 로테이션을 돌려준다거나 적절한 교체로 좀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영입을 한다면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재고가 좀 필요한 이슈일 수도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올 시즌은 정말 좋아요. 이 선수가 커리어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고 시즌 기록만 잠깐 보셔도 올 시즌 22경기에 나와서 5골 3도움. 이게 잘하네. 라이트백의 수치예요. 굉장한 거야. 골을 많이 넣네. 지난 주말에도 PSV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렸거든요. 그것도 주발이 아닌 왼발로. 굉장한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유스 시절엔 탁월한 플레이메이커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약스의 철학을 이해하는 미드필더로 체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측면 수비수로 옮겨서도 이 포지셔닝과 연계, 공간을 활용하고 공략하는 이런 능력들은 또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게 중요하죠.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은 특히 아약스 축구나 이런 스페인, 바르셀로나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자리를 잡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이 수비력으로 인해서 좀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았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것 때문에 또 팀을 좀 어렵게 만든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 안정감이 너무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미드필더에서 포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걸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돼? 이런 의문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라이트백이 아니니 수비력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 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지난 시즌 기점으로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살아갔어요. 향상됐구나. 프로 경력이 쌓이면서 지금 이제 4년차 계속 들어가면서 팀 체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수비 국면으로 전환했을 때 어떻게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습득한 것 같아요 본인이. 저는 이제 라이트백으로 수비에 눈을 떴어요 이런 거지. 근데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 선수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이 선수의 기량이 뭐 고공수에서 완벽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정말 흠잡을 데가 없고 그 네덜란드에서는 측면 수비가 올해의 선수에 선정된 사례가 2차례가 있어요. 03-04 시즌에 막스웰 그리고 13-14 시즌에 블린트가 있거든요. 막스웰은 또 바르셀로나 선수 출신이기도 하죠. 이 두 선수가 그렇게 올해 선수에 선정된 바가 있는데 이 두 선수와 비교해도 버금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부족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는 이 선수가 이제는 뭐 완전히 물이 올랐고 해외 진출, 해외 도전해볼 만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즈라이가 다가오는 여름에 계약이 종료되잖아요. 그럼 이제 자유계약으로 걸어 나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주 크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9월에 나클리라는 에이전트에서 빠밤 라이올라로 교체했습니다. 라이올라가 라포르타 회장하고 친해요. 그래서 이게 또 나가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약스가 재계약 제의를 수차례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거부했고요. 이게 자유계약으로 나가겠다는 암시죠. 네. 예,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PSV전 끝나고 한 인터뷰도 이에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약스에서 16시즌을 뛰었으니 이제 떠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래. 이제 잔류할 가능성도 뭐 5% 10% 정도 있지만은 없어. 웰컴. 야 진짜 마즈라이 좀 들어봐 웰컴. 일단. 여튼 그래서 모험을 원하며 다른 클럽과도 이미 접촉 중이다,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하고 논의했겠지. 그렇지. 여기도 있겠지. 그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서 테나 감독은 다른 클럽이 마즈라이에 관심을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잔류시키기 위해 싸울 것이고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오른쪽 풀백 필요하면은 돈 준비하세요. 데스트 있습니다. 돈 아직 덜 줬다니까. 그거 포함해서 또 주면 뭘 또 가져갈 수 줘? 있어. 그게 얼만데? 여하튼 더 얹어서 줘야 된다니까. 데스트 있으니까 데스트 갖고 가. 네,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뭐 시즌별 히트맵 변화로 또 간단하게 첨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선수가 진짜 측면을 지배하고 있어요,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근데 올 시즌에는 페널티 에리어, 그러니까 정말 엔드라인 끝까지 더 많이 더 깊숙이 전진할 만큼 공격에 관여하고 있고 공격에서 더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량이 원숙해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알베스가 언제까지 뛸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마즈라이가 온다면 마즈라이가 바르셀로나의 주전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아마 일단은 그렇게 테스트를 네. 해보겠죠. 수비 쪽에는 큰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격 쪽에 워낙 큰 돈을 들여야 되는 그런 포지션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아스필리쿠에타하고 사전 합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이 선수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이미 저는 기량이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탈 LADBG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근데 무조건 해외 진출한다고 성공한다는 얘기는 보장은 아니고. 없죠. 데스트 보세요. 데스트는 한 시즌도 채 안 뛰었다. 야. 한 시즌은 채였지만은 경기 수로 봤을 땐 풀타임도 아니었다. 네가 지난 경기 봤으면 네. 토했어. 그거 아니 근데 나걔볼 때마다 현기증 나. 테나 감독이 쓰던 것을 잘 보고 좀 공부를 하란 말이야. 이 진짜. 선수의 역할을 제안을 해주고 하면은 분명히 쓰임새가 있는 선수인데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있어. 아니야. 네, 뭐 어찌됐든 그렇고, 네, 이 마즈라이가 적어도 아약스의 시스템에서는 원숙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전술 체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 선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선에 있는 측면 공격수의 기량, 컨디션, 퍼포먼스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만큼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르셀로나에서는 뭐 성공할 것 같나요? 어떻게 보세요? 망해라. 왜 망해? 이미 떠날 길로 확정됐으니까 망해라. 아니야. 모두 망해라. 성공할 것 같다. 근데 분명히 다른 리그, 다른 클럽에 가는 것보다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약스에서 떠날 때는 바르셀로나 가는 게 적응하기에는 좀 더 수월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세세한 것들의 차이는 있어요. 지금 프랭키 데용이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려 하면은 100% 장담할 수 없고 완전히 아약스와 바르셀로나는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큰 틀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클럽보다는 좀 적응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그렇게 좀 낙관할 수는 있다. 네, 이렇게 여기 하여 볼수 바르셀로나가 아약스의 좌우 풀백을 한 명은 겨울에 한 명은 여름에 데려오게 됐네요. 중앙에는 프랭키 데용 있고 뭐 데이비트 얘기 있고 그냥 바르셀로나 그냥 아약스로 와 그냥. 네. 바르셀로나에서 더 잘하면 돼 얘들아. 바르셀로나 응원하신 분들 질렸으면 아약스로 오세요. 아니. 환영합니다. 아약스 지금 얼마나 재밌는 축구를 해. 여기 재미없는 축구를 하는 건 맞지만 곧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네. 기대해 주세요. 마츠라이 잘할 것 같아.